내일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미시열 의원님. 출신 강명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저희 나와주시면 영광입니다. 예. 의원님 지도부시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일 메시지를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그 메시지 어떤 걸 준비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예. 뭐 장동혁 대표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예.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너무나도 예.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다 이거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 우리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예. 정치권 모두가 예. 계엄 이후 1년 있잖아요. 예. 이게 계엄 이후 1년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어. 그 전반부 6개월은요. 예. 탄핵과 대선. 대선이 있었고요. 예. 후반부 6개월은 흔히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취임하고 6개월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주의 발전이 있었느냐 아니면 후퇴했느냐 예.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잘했는지 말했는지 덮어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예. 지나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계엄의 원인과 그러니까 계엄과 대선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예. 원인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결과로 지금 벌써 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민주주의가 발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한다면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퇴행하고 있다. 왜냐하면은요. 예. 대화와 토론이 없어졌고요. 수기와 합의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예.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너무 흥분돼가지고. 아니 말씀. 보시다시피 이 지금 뭐 어제도 보셨잖아요. 법사위에 이 올라온 그 법안들 보세요. 예. 이거는 토론도 없고요, 대화도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당이 독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이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여당 대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 입법부는 장악을 했고 선거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독재를 하려고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 계엄 이후 대선이 이루어졌어요. 예. 계엄 이후 대선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5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3년 전에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니들이 집권 여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바르게 이끌어 가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권을 이재명 정권에 내줬어요. 예.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반드시 해야 되죠. 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6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을 뺏겼고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지금 6개월 대선 패배에 대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요. 예. 시리에 빠져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내야죠. 그래서 정권을 이재명 대통령에 내준 거에 대한 반성 그게 어떤 의미예요?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면은 비상기업은 잘못됐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 그 안에 그 반성이라는 그러니까 탄핵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의 원인을 찾을 때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당정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예. 그 흔히 말해 당정 갈등이요?
당정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대선 예.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도 있었고요. 제대로 못 싸운 부분도 있고요. 예.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게 총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다 담겨야 되는 거지. 뭐 계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됐다라고는 말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의원님 아무리 총선을 지고 뭐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해서 탄핵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엄과 탄핵의 원인은 우리 원인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결과로 방점을 찍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 함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끊어주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민주당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막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너나 보통- 잘하세요. 그거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지금 해야 된다는 앵커님 입장이잖아요. 아니 그죠? 언론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니-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도 그렇게 주문하잖아요. 제가 주문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사과라는 건 예. 사과의 조건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사과가 예. 거래와 그러니까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과를 지금 조건을 붙였어요. 사과라는 건 저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과를요. 예. 사과하지 않으면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으로 사과하겠다. 그럼 그 저 소장파 30명 그러니까 명판장했다는 그러면 사과를 하면 예. 그럼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사과라는 말 자체가 희화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의원님 내일 저 장동혁 대표가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당시에 집권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이 정 지금- 당대표부터 사과드리면 나는 없다. 아니죠. 당 있어요? 대표께서 지금 예.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폭넓게 그래요? 당내 의견을 지금 듣고 아니,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지금은요, 네. 앵커님. 예. 당 대표께서 의견을 수렴하고 깊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판단과 존중은 예. 그분께서 판단하시겠죠. 참고 기다려 줘야죠. 그 의원님의 개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하는 거 맞다? 제가 지도부인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분의 판단과 예.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저 인천에서 장동욱 대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든 언론들은 어제 메인 뉴스 쫙랑 오늘 아침 조가신문 제가 쫙 보니까 사과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던데요. 맞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저는 또 그 뒷부분에 뭉쳐야 된다라는 말도 저는 새롭게 들렸거든요. 예. 이게 계엄 있을 당시에는 우리가 우왕장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당이 흩어져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도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자라고 예. 난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또. 그거 이제 다른 날 한 집회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12월 3일은 흩어져 있었다. 이번 12월 3일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얘기하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날을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헤쳐나가 보자.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당시 1년 전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8명은 장동국 대표를 비롯한 18명은 본인이 들어가서 해제를 찬성을 한 거고 뭐 나머지 의원들은 뭐 각자 사정이 있었겠지만 당사에도 계시고 뭐 저 원내대표실을 듣고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장동국 대표 생각은 그럼 의원님의 생각은 작년 그때 12월 3일에 다른 의원들은 어디 가서 그때 뭉쳐 있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 그 논쟁으로 들어가면 예. 저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의원들이 뭐 할 말이 그렇겠죠.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당원 게시판 지금 시작했잖아요, 의원님. 예. 지금 이 타이밍에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어제 권영진 의원 인터뷰할 때 제가 질문 드렸더니 왜 하려면 진작하지 왜 지금 이 타이밍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당원 게시판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진짜 떨고 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우리 이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장동욱 대표 얘기했죠. 뭉치자. 뭉쳐야 된다. 예. 근데 이 뭉치자라는 문제가 다 덮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뭉치기 위해서 윤리를 폐지합니까? 예. 뭉치기 위해서 징계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칙 있는 단결이 중요하고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기강을 바로 센 단결이 제대로 된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강을 세우는 기강을 단계요? 세워야죠. 이게 무슨 잘못을 했는 걸 덮고 가자는 게 뭉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조사나 예. 조사의 필요성이나 시점 같은 경우는 이게 당무위원회가 독립기구입니다. 예.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필요성이나 시점은 독립기구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측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예. 끌고 갈 기회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명예회복을 할 기회고 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한 전 대표에게 있었던 수많은 억측들 있잖아요. 깔끔하게 해결하고 갈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 전 대표께서도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지금 당에서도 이거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계속 이상한 말들,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대표의 권한으로 그 단계 문제를 오픈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장동 우리 항소 포기 외압하고 그 성격이 뭐가 다르겠느냐. 이제는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억측들을 다 그냥 예. 끌고 갈 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아니 당내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에 당시 법률위원장이 지금도 법률위원장인가요? 주진우 의원이 전수조사했는데 문제 없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수석 최고위원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했다고요? 그거를? 법률위원장이 그 전수조사 다 했는데 보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장동혁 당시 수석 최고위원도 이건 당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흠집내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만에 왜 바뀐 거예요? 장동훈 대표는? 조사해 보면 다 나올 문제고 이게 예. 그게 단계 문제가 그냥 장동혁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 예. 나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 다른 의원들의 비방한 글에 대한 얘기, 그 비방한 얘기가 단계에 올라오면은요. 예. 이거를 또 언론에서 받아 씁니다. 언론에서 받아 써가지고 패널들이 나와서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게 확대 재생사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잖아요. 다 나오면 그냥 그거를 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의원님, 내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삼는 분들의 주장들이 야 만약 가정 야 당대표 또는 당대표 가족이 왜 대통령하고 영부인데도 안 좋은 얘기를 게시판에 써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도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네. 가지고 여기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그런가요? 있는데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비방의 글을 올렸다 말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 문제가 예. 한 IP 가지고 예. 여러 개의 의견들을 올리고 예. 그게 흔히 말해서 언론에서 받아 쓰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게 여론화됐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비슷한 건데 이거 볼게요.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잭사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도 당원들을 근거 없이 비하했다는 비방한 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도 당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난번 윤리위원장은 조사해 보면 그냥 별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윤리위원장은 별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그 윤리위원장 해촉하고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 아니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아니, 밝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 조치를 끝난 거잖아요. 물론 뭐 당내 징계 절차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그래서 여성은 거기서 당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어제 우리 김종혁 최고에게 보냈던 파일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뭐 내용이 많더라고요. 예. 다 링크 안에 들어가서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죠. 저도 뭐 내용을 제대로 다 본 건 아니어가지고.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해당 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2차 특검 한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문제지만 추가 특검하겠다라는 문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저는 법 왜곡죄가 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측근들을 문제가 있어 기소한 판검사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검사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내란몰이 공포 정국을 장기화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추미애 위원장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써버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썼느냐. 예.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 생사람 잡는 폐륜 조직이라면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썼어요. 이게 법 왜곡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을 공격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냥 페이스북에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입법 권력을요 예. 개인의 보복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런 게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방선거 경선 룰이요. 뭐 당원 70으로 올린다는 안을 추진단에서 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이게 당원 70% 경선룰 조정은 예. 지방선거 이 총괄기획단에서 예, 예. 나온 의견이거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아마 그 의견의 내용의 취지는 예. 이 당원들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당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자부심을 주자 이런 그 취지로 의견을 낸 거죠. 예. 이게 경선 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이것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이거는 거예요? 좋은 취지긴 하는데요. 예. 이게 경선 룰이라는 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또 겹쳐서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견에 불과하고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예. 의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직부총장인 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